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무한급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 정리하고 교과서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부터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무한 수열의 무수리? 무한, 무한 수열의 극한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한급수라는 단어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무한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어떤 수열의 그 수열의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수열의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수렴하냐 발산하냐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극한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죠? R의 n제곱 그러니까 공비를 가진 등비수열의 그 끝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얘기했었죠. 특별히 이 공비가 뭐면 진분수이면 0에 수렴한다 까지 우리가 꼭 알아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무한급수는 뭐냐? 뭐 물을 공급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무한급수는 무한히 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기호론을 이렇게 쓰죠. 뭐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열을 첫 번째 거부터 무한개 합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풀었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n 더하기 점점점 그죠? 우리 앞에서 an까지 더하는 거는 이게 수열의 합이죠. 그냥 수열의 합.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부터 n번째까지 합한 걸 우리가 보통 sn이라고 그래 썼었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n번째까지 합하고 뒤에는 안 더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무한계 중에 일부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부분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부분합.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한 걸 부분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무한계 더해가는 거, 끝없이 더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첫 번째 거부터 저 끝까지 다 더했을 때 얘가 과연 수렴할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선생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지금 더하기잖아. 만약에 이 AN들이 이 수열 자체가 다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더하면 더할수록 숫자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를 계속 더하면?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더해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어떤 선이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그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 더해도 무한계를 더해도 더 이상 어떤 값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값을 향해서 갈 때를 우리가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니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그냥 자연수 싹 더해봐. 그럼 계속 커지겠지. 끝없이 커지겠지. 무한계 더하면 무한 커지겠죠. 이렇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그런 얘기고요. 이제 2호 기호 여러분 기억하랬어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수열을 무한계 더하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이 기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분 요게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이죠. 부분합. 그죠? k가 1이면 a1, k가 2면 a2, 그래서 n이면 an. 요 밑줄 친 빨간색 부분 밑줄 친 거를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n이 그죠? 이 n을 한없이 더한다 해서 앞에 리미트를 붙여서 이렇게 극한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급수를 우리가 극한값 표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또 다른 표현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했어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요거 대신에 뭐라고? 이걸 sn으로 바꿀 수 있겠죠. sn. s가 너무 멋있네. 다시 sn. s가 이상하네.
SN. 됐어요. 자, SN을 이제 한없이 ASN의 극한값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급수, 항을, 어떤 수열을 끝없이 더하는 요 무한급수를 그 표현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바꾼 거야? 어떤 SN이란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결국 이 SN의 극한값이 수렴하냐라고 물어보는 말로 바꿀 수 있고, 그 말은 다시 여기 첫 번째 우리 배웠던 어떤 수열의 극한값이 수렴하냐 란 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봐봐. 무한급수가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걸 다 더해서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걸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SN이라는 수열이 있는 거야. 그 수열의 극한값이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죠. 예, 무한수열의 극한. 어떤 수열의 극한. 여기서 SN이 대신 들어간 거야. 근데 이 SN이 만약에 등비수열이면 어떻게 되겠냐? AN이죠. 이제 AN이 등비수열이면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무한 등비급수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이 기호를 다시 한번 써볼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기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거 대신에 sn으로 써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급수의 뜻은 뭐라고요? 무한급수의 뜻은 어떤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한없이 끝없이 더해가는 거예요. 그게 무한급수야.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무한급수, 무한수열의 극한, 무한등비수열의 극한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 자체가 헷갈려요. 그죠? 실제로 다 무한이고, 그지? 다 무한하죠. 선생님 정말 무한합니다. 그죠? 네. 다 무한이고, 그리고 극한이냐, 급수냐, 이런 거 여러분들 구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쏴. 나와라. 야. 좋아요. 이게 문제 1번인데, 다음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봐봐. 이거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n,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여기 기호가 시그마 기호가 나왔잖아. 그 전에 이제 요거부터 파악해 봅시다, 여러분.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거 무슨 분수죠? a, b분의 1. a 곱하기 b분의 1. 여기 이게 우리가 a라고 생각하고, 요걸 b라고 생각하는 거야. a 곱하기 b분의 1.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b 마이너스 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부분분수라고 해서 부분분수. 자, 우리 식을 저렇게 바꿔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a, b라고 생각하면 b에서 a를 빼는 거야.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빼는 거야. 이거 빼면 얼마예요? n은 사라지고 2에서 1 빼니까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1분의 1 쓸 필요가 없고요. 괄호 열고 a분의 1 뭐죠?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b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그마 기호 n이 1부터 무한대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게 지금 요 식이 an인데 요걸 ak로 바꿨으니까 k로 바꿔쓰는 거야.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 식을, 요거를 k가 1부터 n인데, 이거를 k가 1일 때, 또 k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전개해 주는 거야. 자, 가로 열고, k가 1이면 얼마야? 1 되면 1 더하기 1 얼마? 2분의 1 빼기 k가 1이면 1 더하기 2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k가 1일 때 요 값이죠. 더하기 시그마는 더하는 거니까 이제 k가 올라갔어. 2일 때 얼마야? 2 플러스 1 3분의 1 빼기 k가 2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이런 식으로 k가 3일 때 쭉 가서 마지막에 k가 n이 되면 요 k 대신 n 넣는 거야. 그거 뭐가 되죠?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괄호를 닫으면 이제 이 시그마를 전개해 준 거가 되겠죠. 자,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3분의 1과 여기 3분의 1은 서로 마주보고 사라지죠. 마이너스 4분의 1과 n 플러스 1분의 1도 계속해서 다 마주보고 사라질 거예요. 남는 건 누구?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맞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얘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SN이야, SN. 어떤 수열이죠. 이 수열 SN, 합이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은 얘로 다 표현이 되는데 이 SN의 극한값이 얼마냐를 알아보는 거죠. 그럼 이 극한값은 n이 지금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 n 플러스 2분의 1은 분모가 1차, 분조가 상수항이니까 이거는 무한대분의 1 해서 얼마가 돼? 0이 되어간다. 무한대분의 1. 분모만 커지면 실제 값은 0이 되어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2분의 1, 분모가 커지면 3분의 1, 뭐 4분의 1, 5분의 1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자, 남는 건 얼마예요? 바로 2분의 1만 남아서 1번은 2분의 1에 어떻게 한다?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비교적 좀 자세하게 지금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이거 넘어갑니다. 수학. 자, 2번. 2번은 분모가 루트로 지금 돼 있죠. 그럼 분모 루트 나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해야 돼? 당연히 유리화 시키고 싶어 야겠죠. 유리화 시키려면 뭘 곱해? 루트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 분모만 곱하면 되나요? 아니죠.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분자 분모에 분모의 부호를 바꾼 거를 이렇게 곱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러분 이거 합차 공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보죠. 뭐야? 루트는 사라지고 2n 플러스 1에서 n자 안 이쁘다. n자 2n 플러스 1에서 빼기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루트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분모를 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고 요거는 미안해요. 잘못 사라졌어요. 그죠? 2n 빼기 2n이 사라지고 1 빼기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에서 분모가 2가 되죠. 분모 2는 계속 걸리적거리니까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죠? 분모가 원래 2가 있는데 걔를 2분의 1을 앞으로 빼냈어요.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이 시그마 기호를 n이 1부터 무한대 이거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거 n을 k로 바꾼 거 2k 플러스 1 빼기
2k-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시그마 전개해 줍니다. 시그마 전개 2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k가 1이면 얼마니? k가 1이면 2 플러스 1 루트 3 빼기 얘는 k가 1이면 2 빼기 1 루트 1이죠. 더하기 이제 k가 2가 되면 2 곱하기 2 4 플러스 1 루트 5 빼기 k가 2가 되면 4 빼기 1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쭉 가서 n일 경우에는 얼마야?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자리가 좀 좁으니까 이거 더 가라고 그러고 가로를 중괄호를 닫아야겠지. 자, 없어지는 걸 보니까 루트 3하고 뿅뿅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앞에 거랑 두 번째 항의 뒤에 거 앞에 거랑 두 번째 항의 뒤에 거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남는 건 뭐니? 2분의 1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마이너스 1 맨 뒤는 플러스 루트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우리는 지금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죠. 그 수열을 무한계 합한 게 어떻게 되니? 수렴하니? 아니면 발산하니? 그걸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이 식을 이제 루트에 관한 식이니까 좀 정리한 다음에 시그마 전개해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말하자면 SN이죠. SN은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수열의 극한값. 이 수열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 라는 문제죠. 무한급수 문제가 수열의 극한값으로 바뀐 거야. 자, 이 수열은 n이 무한대로 커지면 당연히 루트를 씌웠지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루트 2n 플러스 1의 값은 한없이 커지겠죠. 그렇죠? 결국 이 값은 뭐가 된다? 한없이 커지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발산.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트 2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n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은 무한계를 더하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값이다. 계속해서 무한으로 증가하는 그런 값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모르면 복습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를 보기 전에 약간의 또 이론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론 설명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공부한 무한급수랑 그 다음에 요 an 극한값이죠. 그러니까 이 an을 다 더한 거랑 그 an의 극한값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거야. 뭐 우리가 이걸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 무한계를 더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저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64분의 1 더하기 지겹지? 자, 이걸 다 더하면 얼마일까? 결론은 2예요. 이걸 다 더하면 답이 2가 나온다고 이거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거 화살 쏘는 문제 화살자로 관여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까지 2초 걸린다. 2초 걸리는데 그 중간까지 오려면 1초 걸린다. 1초. 그 나머지 중간까지 오려면 또 2분의 1초다. 2분의 1초.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다 더하면 2초겠죠. 2초 걸렸으니까.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 무한계를 더하는데 그 무한계를 더하는 그 결과가 2에 가까워지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열 자체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 수열 자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64분의 1, 128분의 1, 256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수열 자체는 0이 되어도 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다 더한 게 어떻게 수렴하면 그 수열 자체는 그 수열의 자체는 가면 갈수록 0이 된다. 라는 얘기야. 이해했죠? 그러나 이 녀석의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단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라고 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넘어갔네. 다시 할게. 넘어갔어. 지워. 지워. 여기다 쓸게. 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라고 해서 요거라고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라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어떻다? 아니다. 다 더한 게 수렴하면 그 수열 자체는 0이 되어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0이 되어가는 수열을 더한다고 해서 수렴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개나리라고. 개나리 꽃은 다 어떤 색이에요? 노란색 꽃이다. 그죠? 개나리면 노란색 꽃은 맞죠. 1번 같은 개나리면 노란색 꽃이다. 이건 맞죠. 그러나 노란색 꽃을 갖고 왔다고 해서 그게 꼭 개나리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럴 수 없다고. 개나리일 수는 있죠. 개나리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개나리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0이 되어가는 수열을 다 더한다고 꼭 수렴하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0이 아닌 수열,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0으로 수렴 안 해. 수열 자체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 무한급수는 어떻게 한다? 발산한다. 자, 이건 대우명제죠. 대우명. 1학년 때 배웠던 대우명제. 대우명제이기 때문에 1번, 2번은 사실은 같은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참거짓이 같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인 거예요. 자,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그 끝이 1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않고 1로 수렴해. 수열이 1로 수렴해. 그러면 그걸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무한계를 더하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1을 더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 커지겠죠. 1씩 더하니까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요거 개나리 노란색 꽃으로 빗대어서 얘기하면 노란색 꽃이 아니면 절대로 뭐라고? 개나리 꽃은 아니다. 당연하죠, 그죠? 노란색 꽃이 아닌데 그게 개나리일 리는 없잖아요. 물론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색깔을 바꾼 개나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노란색 꽃이 아니라면 개나리 꽃은 절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봐. 지금 말할 테니까.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열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게 바로 이 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한급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네. 수열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더한 게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 되고 그다음 0이 되는 수열을 가지고 다 더한다고 해서 수렴하지는 않을 수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그거 모르는 거다. 그렇죠? 그렇지만 0으로 수렴하지 않은 수열이라면 다 더하면 반드시 발산한다. 이 내용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죠. 문제 2번. 다음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지금 봐봐. 1번 문제도. 이 무한급수잖아. 다 더하래. 3n 플러스 5분의 2n이라는 수열을
1부터 첫 번째 항 1 넣으면 얼마니? 1 넣으면 8분의 2. 8분의 2. 2 넣으면 11분의 4.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더하라는 얘기야. 쭉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더하면 이게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런 문제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수열 요게 지금 AN이죠. AN. 이 수열의 무한급수가 수렴하냐고 물어봤지만 우린 이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5분의 2n 이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건 얼마로 수렴하죠? 3분의 2로 수렴하죠. 3분의 2. 그렇죠? 이 수열은 3분의 2로 수렴하는 수열이야. 0으로 수렴하지 않죠. 그렇죠? 자,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것의 모든 합은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생각해보면 얘를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8분의 1 했지. 그 다음에 11분의 4 했지. 그럼 쭉 더한다고 생각하면 이 끝은 3분의 2에 가까워진다고. 3분의 2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그러면 이 모든 합은 마지막에 3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꼴이죠. 여러분 3분의 1을 계속 더하면 숫자가 계속 커지겠죠? 발산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2번도 무한급수 이 뒤에 있는 수열 뭐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n 플러스 1분의 n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보는 거야. 자, 이 극한값이 얼마죠? 얼마죠? 자, 최고차항이 둘 다 1차니까 1이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n이 한없이 커질 때마다 마이너스 1을 여러 번 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거야. 점점 더. 근데 이건 진동이죠. 진동. 진동. 발산이에요. 발산. 결국 0에 수렴하는 게 아니죠. 수열 자체가 0에 수렴하지 않으므로 그 무한급수는 어떻게 한다? 발산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겠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리미트 이거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 수열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이걸 계산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수열 n분의 1이 어떻게 되냐를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n이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잖아. 그지? 0으로 수렴했네? 0으로 수렴하니까 이 수열은 무한급수는 수렴하나요? 다시 잘 생각해봐.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했어. 그때 무한급수가 수렴하냐고.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모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얘는 발산합니다. 요 n분의 1 자체는 0이 돼도 그걸 다 합한 것은 발산한다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하고 수열의 극한값이 0이면 무한급수는 발산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그건 내가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 문제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무한급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찾아오세요.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빠이.